남원 교룡산성 2편 용이 깨어나는 성곽의 시간. 백제의 고령군의 치소에서 동학의 성지까지. 6. 선국사 산성의 심장에 자리한 호국의 절. 교룡산성의 내부를 걷다 보면 성곽의 중심부에 자리한 사찰 선국사를 만나게 된다. 산성 안에 절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시설의 배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 산성이 전쟁과 국가의 공간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선국사는 통일신라 시기 남원 소경 설치와 시기를 같이해 창건되었다는 전승이 있다. 원래 용천이라는 셈이 있어 용천사라 불렸고 산성을 두른 뒤 호국도량으로 성격이 바뀌며 선국사로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절 이름에 국자가 들어가는 사찰들이 대개 나라의 위기 속에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선국사의 존재감은 더욱 분명해진다. 대웅전 앞에 서면 절의 고요함이 산성의 긴장감과 묘하게 겹친다. 산성은 긴장과 경계의 공간이고 절은 고요와 기도의 공간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둘은 종종 하나였다. 교룡산성은 조선시대에 수성장과 별장이 배치되었고 선국사는 수비대의 본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즉, 이 절은 단지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행정과 군사의 거점이었다. 그리고 선국사와 관련된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교룡산성 승장동인이다. 임진왜란 이듬해 승병대장 처형이 산성을 크게 중수하고 전란에 대비했을 때 조정에서 산성 별장에 병부로 내려보낸 동인이라 전해진다. 관인이란 단지 도정이 아니라 권한의 상징이다. 승려가 군사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준다. 동학혁명 때 동학군이 교룡산성을 본거지로 삼았을 때 동인이 유실되었다가 1960년 보제로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이 산성은 끝까지 숨기는 장소였고 버티는 장소였다. 7. 성벽을 따라 걷는 시간. 통일신라의 돌쌓기, 조선의 보수. 교룡산성은 통일신라 시기의 석성으로 알려져 있다. 해발 518m 밀덕봉과 484m 폭덕봉을 에워싸며 포국식으로 축조되었고 성벽 둘레는 약 3.2km에 달한다. 성벽은 구간마다 축조 방식이 다르다.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성도를 이용해 바른 층 쌓기를 한 곳도 있고 자연활석으로 허튼 층 쌓기를 한 곳도 있다. 이는 단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대의 차이이거나 보수의 흔적일 수 있다. 산성은 한 번에 완성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과 재난을 거치며 여러 번 고쳐지는 살아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발굴 조사에서도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성문이 4곳에 설치되어 있고 우물사찰 건물 지장대 지군 기고터 별장 청터 소금창 고터 등 성내 시설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산성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작은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특히 동문은 홍해문과 옹성으로 되어 있고 서문은 어금문 형식, 남문은 객거식이라는 설명은 이 산성이 단지 둘레만 긴 성곽이 아니라 문 하나하나에 전술적 의미를 부여한 정교한 방어체계였음을 말해준다. 8. 고려말 왜구와 항산대첩의 배경, 남원의 관문성. 교룡산성이 가진 역사적 무게는 통일신라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려말 진포대첩 이후 퇴로가 막힌 왜구가 남원, 운봉현에 이르러 산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때 공격받았던 남원산성이 교룡산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있다. 그리고 그 뒤이어 벌어진 것이 황산대첩이다. 이성계가 왜구를 크게 격파한 전투로 알려진 황산대첩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남원 일대의 지형과 요새들이 만들어낸 전쟁의 조건 위에서 성립했다. 교룡산성은 그 조건의 일부였다. 남원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오는 관문이다. 고개를 넘는 길목을 쥔 자가 곧 물자와 군사의 흐름을 통제한다. 교룡산성이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산성이 단지 한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지형이 요구한 성곽이었음을 증명한다. 9. 정상에서 내려다본 남원, 성곽이 품은 풍경의 의미. 선국사를 지나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대나무 터널 같은 길이 나타난다. 그곳에서 풀세기의 공격을 한 번 맞고 나서야 나는 이 답사가 여전히 여름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깔따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산성의 길은 늘 그런 식이다. 고생 끝에 풍경이 열린다. 교룡산 정상에 서면 남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성곽은 단지 적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지휘관이 지형을 읽고 군사가 움직일 방향을 결정하고 봉수와 연락이 오갔을 시야. 남서쪽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산줄기들이 겹겹이 이어진다. 노적봉, 풍악산, 매봉,
할미성 그리고 더 멀리 문덕봉과 고리봉이 섬진강으로 뻗어가는 능선이 보인다. 산과 강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서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역사의 경계선이다. 이 풍경 앞에서 나는 생각한다. 백제의 군사도 신라의 관리도 조선의 승병도 동학군도 결국 이 풍경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어디로 오고 어디로 맞고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역사는 늘 길의 문제였다. 10. 교룡산성이 던지는 질문. 우리는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가? 교룡산성은 이름도 많다. 유인괴성, 설인귀성, 남원산성. 누군가는 당나라 장수가 쌓았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백제의 흔적이라고도 한다. 기록이 모호한 것은 오히려 이 산성이 오랫동안 중요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중요한 곳에는 늘 이야기들이 모인다. 그러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산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이다. 발굴과 정비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여전히 조용한 방치에 가깝다. 산성은 관광자원 이전의 기억의 장소다. 교룡산성은 백제의 남벌과 고령군의 행정, 통일신라의 축성, 고려말 왜구의 침입, 임진왜란 승병의 수리, 동학농민군의 주둔까지 한반도의 역사가 압축된 공간이다. 이 모든 시대가 한 장소 위에 켜켜이 쌓여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책 속에서 찾는다. 하지만 역사는 돌 위에도 흙 위에도 길 위에도 남아있다. 교룡산성의 성벽을 손끝으로 더듬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닫는다. 이 돌들은 단지 옛날의 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돌이라는 것을. 너희는 너희의 시간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교룡산성은 오래된 성곽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묻는 유적이다. 남원의 늦여름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자리에서 조용히 저물고 있었다. 맺은 말 돌이 남긴 역사, 사람이 남길 기억. 산성 답사는 늘 돌아오는 길이 더 길다. 내려오는 동안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발걸음은 방금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되짚는다. 교룡산성은 내게 단순한 탑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가 장소를 통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였다. 언젠가 이 산성이 제대로 정비되어 많은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더라도 나는 오늘의 이 조용함을 기억할 것이다. 아직은 잊힌 듯 보이지만 그 잊힘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성곽의 품격을. 남원 교룡산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용이 잠든 산, 그리고 용이 깨어나는 성. 역사는 그렇게 돌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탑사일 2009년 8월 30일 2025년 5월 25일